최근에 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의 K자, 특히 뭐 좀 반짝 잘 나간다 싶으면 K자를 붙이는 일이 성행하고 있어요. 이전에는 K자 붙는 게 K리그 축구 경기밖에 없었죠. 근데 어느 날 아이돌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K-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퍼져나가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K-푸드, K-컬처, 그러더만 뭐 K-원전, 또 K-바이오, K-배터리. 그래서 이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도 순간 반짝하는데 K자를 붙입니다. 저 한때 코로나 때는 K-백신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. 근데 따지고 보면요, 이 K자 붙은 것 중에 별로 지금 실속 있는 게 없습니다. K-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이 K-팝이라는 것이 그간에 한국 음악을 전부 아이돌 부분으로 몰고 왔어요. 그래서 반복되는 단순한 리듬과 젊은 가공된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춤추는 거, 그것이 뭐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대량으로 찍어내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유행할 수 있지만은 K-팝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저는 음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그것은 그야말로 쇼지 음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K-팝 메돌리에 음악성이 있다고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일시적이다. K-컬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한국의 문화 중에서 뭐 노벨 문학상을 하나 탄 게 있습니까? 그래서 K-컬처라고 하는 부분도요, K-팝이 중심이 되는 K-컬처, 실제 내용은 별거 없어요. 세계적인 소설가가 제대로 하나 있습니까? 또 뭐 클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까? 간혹 가다가 피아니스트 하나씩 상 받는 거 말고 뭐 있습니까? 그래서 K-컬처라는 것도 웃기고, 또 K-푸드라고 이야기합니다. 자, 비빔밥 하나 가지고 K-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뭐 광장시장에 와서 외국인들이 낙후된 데서 밥 먹는 그런 모습을 일부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K-푸드라고 하겠습니까? 아니면 비빔밥을 가지고 K-푸드라고 하겠습니까? 적어도 K-푸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려면 그것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이 식문화에 들어가야 되지요. 근데 한국 식당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런 보편화된 식당 문화에 들어갈 수 있느냐? 지금 못 들어갑니다. 솔직히 말하면 특징이 박약하죠.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서양 사람이 잘 먹는 음식의 차이도 있고, 또 일본의 스시처럼 완전히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 대중화되지도 못했어요. 한마디로 제가 볼 땐 자뻑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과거에 요리사라는 사람들이 뭐 셰프라는 이름을 달고 설치지만은 지금 요식업계 다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내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뭔 K-푸드입니까? 자, 그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좀 따니까 K-스포츠, 그 다음에 뭐 K-바이오, K-배터리, K-원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. 자, 배터리 잘 나간다고 하다가 지금 배터리 위기 맞았잖아요. 전기차가 생각만큼 폭증하지 않았어. 그래서 뭐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서 억지로 전기차가 지금 당장 적체 현상을 보여도 이때 투자해야 된다고 바람 잡는다고 바쁘지요. 누구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? 자, 거기에 K-배터리라고 전기차를 겨냥해 가지고 온갖 주식 장난을 치던 이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? 맛이 상당히 가버리지 않았습니까? K-바이오라고 코로나 때 난리를 쳤지요. 심지어 뭐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가 K-바이오 이래 가지고 TV 광고 내고 뭐 해외 수출하니 난리 쳐서 주식 올려먹고는 지금 없지요. 그 다음에 그때 뭡니까? K-백신 만든다고 하던 회사들, K-백신 다 거의 쓰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갔고, 백신 만들고 한다고 돈 받아간 회사들 다 입맛 포개다고 끝나지 않았습니까? 코로나 치료제도 마찬가지죠.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보면 K-바이오가 얼마나 엉터리였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K라는 말을 붙이면서 애써 다분히 정치적인 선전 효과까지 곁들인 이런 K, 이거 좀 붙이지 말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요, K-푸드니 K-팝 없어도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의 체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면 충분한 겁니다. 근데 K-팝이 이렇게 하는 소리 한 이면에 K-저출산, K-비혼, K-주택난, K-외노자 이런 데는 왜 K 안 붙입니까? 좋은 것만 붙이고 한국에만 있는 이런 나쁜 현상, K-저출산 이런 것들은 왜 말 안 하지 않아요?
지금 한국의 국민들 상당수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K 정신병도 말해야죠. 그 다음에 K 입시 경쟁도 말해야 되고, K 사교육도 말해야 되고, 다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잖아요. K 투기도 이야기해야 되죠. 그래서 이 K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정치적 선동, 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잘 나가는 일부 K 분야도요, 언제 맛이 갈지 모릅니다. 솔직히 K-팝 가지고요, 주식 장난들 어지간히 헤쳐먹고 저것끼리 또 싸우고 구속되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공장에서 아이돌 그룹을 갖다가 판에 박힌 듯 대량 생산해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합숙 훈련시켜서요, 내보내가지고 현란한 춤으로 세계를 갖다가 좀 젊은이들을 헷갈리게 하지만, 그것이요, 보지 못했던 일이라서 애들이 열광하지, 수준 좀 되는 사람들이 K-팝을 누가 인정합니까? K-팝에 음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솔직히 그 단순한 멜로디 지겹고요, 성형수술 애가 나아가 꼬마들 내세워서 군무 같은 춤추는 것도 보기가 역겹습니다. 그러니까 오죽하면 최근에 뭐 한일 톱10 뭐 뚜로쇼 같은 게 유행을 하겠어요? 왜? 40대, 50대, 60대, 70대 이 장년층이 음악 같은 음악을 듣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데, K-팝이라는 떼돈 버는 사업 아래 한국 사람들은 정작 자기 음악을 상실해 버렸죠.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기억이 되어서 클래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음악이에요. 왜 비틀즈 노래가 세월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고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가 남아있겠어요? 왜 마이클 잭슨 노래가 남아있겠어요? 그 자체에 담겨있는 분명한 멜로디의 음악성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가수의 그 뛰어난 성량,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. 근데 K-팝 노래 중에 지나가고 나면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? 다 소모적인 거잖아요. 그 인스턴트처럼 소모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최근에 이제 K-라면까지 나와서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. 근데 이 K자라는 말에 담겨 있는 무서운 업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, 또 양극화가 심하고, 또 사회적 모순이 심하고, 또 기득권에 의한 착취,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는 전혀 K자를 붙이지 않고요, 조금 순간적으로 반짝해서 잘 나가는 분야에는 K자를 다 붙입니다.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들어보면요, 자연스럽게 한국이 뭐 세계 5위, 10위 국가가 되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. 진짜 한국이 5위, 10위 국가가 되었습니까? GDP 총계에서 한국이 12등 정도 가고 있지만은 1인당 GNP에서는 한국이 35등, 뭐 40등 사이에 있죠. 그러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사는 행복 지수로 보면 50등 밖으로 밀려나 있을 겁니다. 우리는요, 한편으로는 잘 나가는 선진국에 산다라는 착각 아래 실제 우리의 실상은 굉장히 비참하죠. 20대는 꿈을 상실해버리고 알바나 택배 기사로 인생을 소모하고, 50대 이후에 조기 퇴직해서 긴 노년을요, 저임금 노동으로 살아갑니다.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. 평생의 꿈이 집 한 채 사는 거고, 집 한 채 산다고 등골이 빼 빠져서 30년, 50년씩 고생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K사회라는 말은 왜 안 합니까? K불안사회. 그래서 이 K자라는 말을 붙여서 대중들에게 한국이 세계 선두에 반열해서 여러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.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하다. 저는요, 한국이 뭐 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, 해외적으로 뭐 한국의 광고가 뭐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전광판에 나오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. 적어도 한국에 사는 K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의 삶은요, 갈수록 나빠지는데 정치인들과 정권만 K자를 들먹이고 업자들만 K자를 들먹입니다. 그래서 이 K자라는 말 속에요, 우리의 추악한 면모, 우리의 모순, 이런 거는 다 덮어버리고, 우리가 이만큼 잘 나가고 있다라고 과거 70년대식 대중선동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21세기에 하고 있는 것이 K기타 등등이라는 겁니다. K드라마까지.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역동적이고, 문화나 또 뭐 음식이나 각종 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분야도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은,
지금 실제 한국 내면에서는 그런 것들과 별개로 90%가 K 고난을 겪어가고 있는데, 소수가 재미 보고 있는 일을 가지고 마치 K 선진국이 된 양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정부나 정치인부터 K자 붙이는 부분을 좀 자제하기를 바라요. 그럼 국민들을 오도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예요. 그래서 매사에 K자를 갖다 붙이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 자부심, 국위선양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남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.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다수의 기득권이 아닌 이 반기득권층에게 우리는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잘 나가는 K를 붙이고 있어. 세계도 우리를 인정해. 다만 너희들만 불만을 가지고 정치나 정권에 비판을 하고 있어. 사회 불만에 대해서 토로하지 말고 너네들부터 노력해서 잘 나가는 분야의 K자처럼 너네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노력하면 됩니까?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? 과거에는요, 노력하면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. 60년대, 70년대, 80년대까지. 지금은 노력한다고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다만 노력하면서 살아갈 뿐이지요. 삶을 근근히 영위할 뿐이지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K자 붙이면서 너희들의 나라, 기득권 너희들의 나라의 일들을 국민 다수가 너희도 박수치고 자부심을 느끼고 동참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심히 불쾌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K 너희들의 나라, 국민 다수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. 국민은요, K자가 넌들이 납니다.